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오임선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며 파악한 익산시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또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도 고민하고 시장님의 정책 방향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시정 질의를 통해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안입니다. 익산시 보조금 및 민간 위탁 관리의 문제점과 관리 강화 방안, 특히 위탁 동의안의 경우 안건 상정 시기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 방안으로 총괄 부서의 책임 있는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함열에 추진 계획 중인 치매 전담형 공립요양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요양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에 있어서 지지부진했고 추진 과정에서 국도비 2월과 국비와 도비가 또다시 11호 편성되는 전반적인 회계 관리에 체계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임차권, 근저당권 등 문제가 많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물 또는 다른 부지를 전혀 비교 검토하지 않고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더욱 아쉬운 점은 우리 어르신들의 요양시설임을 감안했을 때 해당 건물이 적합한가라는 것입니다. 저층이면서도 바닥 면적이 넓어 수평 이동이 용이하게 건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4층 건물로 수직 이동 위주의 건물로 아마도 어르신들의 이동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선정 과정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고 또 합리적이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정 질의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또 되짚어 봐야 하며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실효성 있고 또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익산시가 예산을 낭비하거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행정과 의회에서 함께 또 다른 발전 방향과 또 기회를 모색해 나가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희망합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위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오임선 의원입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종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며 파악한 익산시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시장님의 정책 방향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다수의 시민들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하니 진솔하고 또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대해 본 의원이 2020년 12월 시정 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장님께 개선 방안까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요약하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성과평가에 따른 감액 대상 사업이 오히려 증액되는 경우를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등급별 의무 할당제와 셀프평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로 미흡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페널티를 부여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사후 정산과 평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의 답변은 그동안 보조금 관리에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지방 보조금의 특성상 계속 지원되던 사업이 중단될 경우 저항이 거세 개혁이 어렵다는 부분과 앞으로는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골자입니다. 그 후로 2년이 지나고 지난주 제9대 익산시의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의 성과평가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익산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는 의무 할당 방식으로 총 5등급으로 나눠 매우 우수, 우수, 보통의 비중은 70%로 계속 지원 대상이 되므로 미흡과 매우 미흡의 비중은 각각 10%와 20%로 삭감 또는 지원 중단 대상이 됩니다. 최근 3년간의 미흡과 매우 미흡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 524건 중 25.8%, 2020년 296건 중 20.9%, 2021년 362건 중 18.5%로 미흡 이하 등급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보조금 사업 3개 이하 부서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추진하다 보니 미흡과 매우 미흡 사업이 30%가 되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년 비중이 감소하는 사유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가 좋아진 이유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가 개선되어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혹시 1차 평가가 사업 부서의 셀프 평가다 보니 성과평가가 느슨하게 이루어진 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미흡과 매우 미흡으로 평가할 명백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내 얼굴에 침 뱉는 격으로 스스로 저평가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2년 전에도 지적한 미흡,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이 오히려 예산이 증가한 사례도 다시금 발견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농산유통과의 소규모 농산물 저온 조장고 지원은 2021년 성과평가에서 미흡이었으나 2022년 본 예산 편성 금액은 전년도 9,700만 원보다 무려 55% 상향된 1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장님, 아직도 성과평가가 예산의 원칙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사업들은 특별한 사정에 속해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럼 성과평가는 도대체 왜 하는 것입니까? 일선 부서에서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지요? 사업의 실제 성과평가와는 무관하게 마무리되는 사업이나 삭감에도 큰 저항이 없는 사업을 하위 등급에 놓는가 하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어차피 예산이 확보될 것이기에 오히려 하위 등급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익산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년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보조금의 객관적 평가와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제대로 된 관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지방보조금은 총액 한도가 있어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관행적 사업 수행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평가되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익산시 위탁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의 사무를 위임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단순 집행, 단순 반복, 사무 말고는 예외 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절차화한 이유는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선택적 사항이며 사무에 대한 직영과 위탁을 항상 비교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탁은 인력 절감, 비용 절감, 신속한 업무 추진, 민간 전문성 등의 장점이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공공 책임성 회피,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 업무 중단 우려, 수탁자 경영 악화 시 예산 증가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위탁 결정은 한 번 잘못하면 결국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불이익이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위탁은 물론이고 수탁자를 재공고하는 재위탁이나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의회는 동의안이 올라왔다고 하여 무조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수기를 통해 사안에 따라 동의가 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익산시가 위탁을 결정한 이후 의회가 이를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다시 말해 외통수에 몰리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위탁의 경우 의회 동의 후에도 공고, 심의, 계약 등의 절차가 있으므로 절대적 기간이 필요합니다. 공고가 필요 없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익산시 사무위탁의 조례 의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익산시 위탁 동의안은 애누리 없이 마지막 회기에 상정하거나 심지어 정해진 기한을 지나 상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면 시의회는 위탁의 실익과 직영시 이점을 따져볼 여유도 없이 대시민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에 몰리게 되어 형식적인 단계로 전락해버리고는 마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도 이런 상황은 여지없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2년 12월 31일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진행하는 건으로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 및 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이전 회기에 상정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는 금번 회기에 상정하여 10월 7일 본회의 의결을 받게 되므로 정확히는 85일 전에 의결을 받게 되어 조례를 위반하여 상정하였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안건의 기본 조건도 만족하지 못했음에도 부결 시 센터의 업무가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집행부 협박 같은 하소연으로 어쩔 수 없이 동의한 바 있습니다. 익산시 의회에서는 위탁 동의안의 상정 시기에 대하여 그동안 수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고 익산시에서도 그때마다 변명과 사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늦은 시기에 상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욱 큰 문제겠으나 실제로는 실무자의 업무 미숙에서 초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위탁기간이 3년 이상 자주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 놓치게 되는 허술한 위탁관리 체계에 의한 사고입니다. 시장님, 익산시 현재 위탁관리 체계로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현재 위탁은 개별 사업부서에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상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령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심사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위탁은 전적으로 사업부서에 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전반에 대한 위탁관리 기본조례는 앞서 언급한 익산시 사무위탁조례이며 그 관리 책임부서는 행정지원과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까지 부서별 위탁 현황 정도만 파악해 놓은 수준이며 별도의 역할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익산시의 사무 위탁에 대한 총괄 부서의 능동적 관리가 필요하고 그 운용 방법으로 위탁 사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전자 시스템은 위탁 사무에 대한 각종 현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관 부서와 사업 부서의 위탁 사무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벌써 수년 전에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기본 현황, 예산 현황, 운영 현황, 위원회 심의 현황, 의회 동의 현황을 사업부서뿐만 아니라 총괄 부서와 함께 민간 위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익산시 위탁 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정 시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라며 더불어 본 의원이 제안하는 전자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위탁은 익산시 사무위탁조례에 따라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고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의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의회 보고와 성과평가와 홈페이지 공고에 대한 구문은 지난해 9월에 전면 개정된 사항으로 아직까지 형식적이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이해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함열의 추진 계획인 치매 전담형 공립요양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재인 정부 공약 사업으로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과 그 가족이 전부 떠안아야 했던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는 문재인 케어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치매는 심장병, 암, 뇌졸중과 더불어 4대 주요 사안이며 인구 고령화는 치매 환자 증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가족 갈등을 넘어 가족 해체까지 불러오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며 정부와 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과 도움 없이는 부담을 완화하기 힘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 국가 책임제 추진 계획을 발표하여 전국 지자체에 치매 전담형 시설을 의무화했으며 시장님께서도 2018년 4월에 노인 요양시설과 주 야간 보호시설 중 노인 요양시설로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요 경력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함여릅 A병원의 소유주가 치매 전담 요양시설로 병원 건물 매각을 제의했고 그해 10월 초 익산시는 2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물건의 평가액은 20억 1천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비 내시 후 2020년 5월 22일에도 중복으로 내시가 내려오면서 2020년 익산시 예산의 사업비의 2배인 51억 8천만 원이 편성되는 웃지 못할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매입 대상 물건에 약국 임차권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해인 2021년으로 사업비 전액을 명시 이월하였음에도 여전히 사건 설정 해제가 완료되지 않아 2021년에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집행부에 따르면 한 번 명시 이월한 사업은 제2월 시 사고 이월은 가능하나 사고 이월은 원인 행위를 동반해야 하는 바 이를 이행할 수 없어 불용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건복지부와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11호 편성 집행함을 구두로 협의하여 2022년 수정 예산에 전액 11호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중복해서 2번째 내려온 국비는 2022년에 반납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1월에서야 해당 물건을 20억 1천만 원에 매입하였으며 올해 11월경 약국 등 사건의 해지가 되면 익산시는 올해 말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요 진행 상황이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무점이 있어 시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최초 해당 건물에 영업하던 A병원은 당시 영업 중지 명령에 의해 영업을 하지도 않고 있는 사업장이었다는 점, 그 건물 소유자가 매각을 요구했고 요구 매매가가 32억 원으로 매우 고가였다는 점, 해당 물건의 근저당권 등 다수의 사건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 한마디로 처음부터 매입하기 매우 까다로운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물건을 매입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외에 다른 신축지나 임대 물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국비가 이중으로 내려온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이며 사업비가 이월되는 과정에서 아무리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였다 하더라도 국비와 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불용 후 11호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회계법입니까? 이에 대해서 행정의 달인이신 우리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복지부와 경로장애인과가 행정의 묘를 살려 적극 행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을 가리기 위해 편법을 한 것입니까? 더불어 본 건물은 2019년 최초 계획 수립 후 3년 만인 올해 1월이 되어서야 매입하여 이제는 익산시 소유의 건물이 되었는데 치매 요양시설로서 해당 건물이 적합한지도 의문입니다. 충주시나 김해시 등 최근 건립되는 타 지역들을 보면 어르신들의 요양시설임을 감안하여 저층이면서 바닥 면적이 넓어 수평 이동이 용이하게 건립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익산시가 결정한 본 건물은 바닥 면적이 100평 정도에 불과하고 높이는 4층으로 수직 이동 위주의 건물로 어르신들 이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요양시설은 물리치료실, 치매 전담실, 욕실, 수중치료실 등 각종 설비 구축이 예상되는데
하중도 고려한다면 2013년 건축되어 10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어르신들 안전을 위한 안전진단 정도는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본 의원은 익산시에서 기획하는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으나 잘못된 부분은 짚어봐야 하며 과정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효율적인 위탁 사무,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시설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시설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에 근거한 헌법기관이자 주민 대표기관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에 대한 감시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익산시의회는 익산시의 그릇된 행정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의무가 있음을 시장님께서는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금일 말씀드린 보조금, 민간위탁금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노력해야 하며 익산시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시설도 건립 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가 예산을 낭비하거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익산시 현 문제점을 진단하고 또 잘못된 점을 반성하며 향후 또 다른 발전 기회를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 때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오임선 의원님께서 보조금 관리하고 치매병원 건립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금 그 보조금 사업은 총 333억, 이렇게 333억 원이 죄송합니다. 339억이 편성됐습니다. 근데 보조금 사업은 이게 총액 한도제 실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총액을 넘어서면 안 된다. 총액 안에서 그 관리를 해야 되고 총액을 넘어서게 되면 행안부에서도 일정한 이제 페널티가 주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그 실링이 여유가 있어서 신규 사업을 거의 제약 없이 많이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신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총액관리제로 해서 보조금 성과 평가를 더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다. 새로 보조금 사업을 신설하려면은 어떤 사업인가 하나를 추계해야 되는 그런 지금 이제 한도의 한계 상황 임계치에 지금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그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296개 평가 대상 사업 중에 62개 사업이 이제 미흡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이 미흡 비율이 매년 줄어드는 이유는 1차적인 평가가 셀프 평가 담당과에서 하는 평가고 2차적인 평가가 외부 전문가로 인한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하는데 일자 평가에 이렇게 무게 중심이 실리다 보니까 자꾸 관대화의 경향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으로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대책은 총액 한도제를 좀 철저히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억제를 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를 해서 그에 삭감되는 만큼 신규 사업을 저희들이 그 새로 신설하는 것을 그런 틀로 해서 보조금 관리 체계를 다시 재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민간의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좀 강화를 해서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게, 지금까지는 거의 해당 부서에서 평가해온 거에 의존해서 평가를 해왔는데 이제는 거기에 민간 평가에 치중을 하도록 하는데, 사실 제가 도의 부지사로 있을 때 그걸 해보니까 뭐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 민간인들 편성을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각종 사업자 직접 평가를 다 했어요. 그 셀프 평가를 인정을 하지 않고 그 많은 사업장들 다니면서 평가를 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발표해서 보조금 사업을 관리를 했는데,
보조금 사업의 성격상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어렵더라. 그렇지만은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번에야말로 보조금 사업 개혁을 한번 저희가 추진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위탁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78거 위탁 사업을 하고 있죠. 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보조금은 일회성이지만 그 위탁 사업은 지속적인 거 3년이나 5년 동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에 또 의원님들이 관리 체계를 꾸준히 구축해 주셔서 전에보다는 그 보조금 위탁 사무 처리가 굉장히 체계화가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위탁 관리 그 조례 그러니까 그 90일 전까지 재계약할 때는 사전에 동의를 받으라. 그것은 작년 9월 달에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 주셔서 우리 시에서 시행 규칙을 만든 게 11월 30일이고 그래서 위탁 관리 지침을 만드는 게 12월 8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마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지금도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상시적인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될 수도 있다.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총괄부서의 기능을 이제 강화를 해서 총괄부서가 어느 부서가 이렇게 재계약 승인을 받을 때가 되면은 미리 충분한 기한을 정해서 통보하도록 하고 이것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어려우면 그 서울시 시스템 소개해 주셨는데 그런 전자 시스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위탁사무가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시일에 쫓기다 보니까 거의 실질적인 심사를 못하고 그냥 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아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만들음에도 불구하고도 안 지켜진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조례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제가 그런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고 성과평가하는 거 이것도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도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그 적어도 그 위탁기간 만료 전에 성과평가는 꼭 뭐 제대로 해야 다음 계약에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매년 1년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치매 요양원 관련 문제인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시행을 했어요. 사실은 대대적인 그 혁신이고 혁명이거든요. 치매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가 참 많았었는데 그것을 국가가 책임을 져줌으로써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만족해하고 국가를 고마워하게 하는 그런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좋은 사업이었었는데 임기 5년 내에 이걸 정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 무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치매 요양 기관이나 죄악안 보호센터가 필요한 그 기준을 다 인구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통보를 해왔어요. 통보를 해왔는데 우리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제 요양원을 하겠다. 그렇게 1차적으로 뭐 요양원 하고 나머지 죄악안 센터는 차후에 하겠다는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도청에 보고를 해서 요양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신축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존 건물 사서 리모델링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제 그럼 신축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리모델링 하는 방법을 택했냐? 그 당시에 제가 고려했던 사항이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이 요양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매 요양은 치매 전담 요양원이다. 기존의 요양원에 다 어르신들이 계신 거예요. 그 중에서 치매 환자만 별도로 전담해서 하는 요양원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익산시가 요양원이 얼마나 많은 거니? 지금 그 군산시가 30개, 전주시가 40개인데 우리가 50개입니다. 인구는 전주에 반절도 안 되는데 우리 20개가 더 많아요. 여기에 새로운
요양원이 하나 만들어지면은 도로성 부담이 가기 때문에 기존 요양원을 가급적이면은 활용을 해서 그래서 요양원 수를 늘어나는 것은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리모델링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거든요.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그 예산이 그 2번씩 내려온 거는 정말 이것은 하늘에서 이게 뭐 복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답변 준비하면서 예산이 2번 왔었다는 것을 실무적으로만 왔다 갔다 했던 건데 정부에서는 밀어내기식 예산 집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강제 할당을 해서 예산을 주고 첫 해 예산을 전액을 다 내실 해주고 다음에 또 한 개 사업을 줬어요. 그럼 우리 담당 직원도 당황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왜 가지고 있었냐 반납을 바로 하지. 그러니까 도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업을 그럼 2개를 하라는 얘기냐. 우리는 1개밖에 못 한다. 2개는 절대 못 한다. 왜 그랬는가 그 당시에 치매 요양원은 각 자치단체들이 서로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전라북도에서도 전주하고 우리하고 김제정도 했었는데 김제가 중간에 반납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주는 시작도 우리보다 늦게 시작을 했고 다음 연도 사업을 했고 전 자치단체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도에서는 집행률을 높여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2번째 곳이 12월 31일자로 왔습니다. 저도 예산 편성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산은 이제 편성을 해놨는데 그것도 그러면은 왜 그대로 내시한 것을 반납을 하지 예산에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하냐? 그거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도에서 담당자가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그 공문을 보면은 그러면 예산을 좀 그 우리 사업을 할 수 있게 금액을 삭감해달라. 이 2번째 온 것을 이 첫 번째 온 거에다 이제 보태 쓰려고 했던 거죠 담당자는. 그래가지고 삭감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도 삭감을 거의 하지 않고 조금 더 증액을 오히려 몇 억을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도 몇 억을 더 증액을 해가지고 다시 변경 내시를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일단 금년 연내 예산을 반영을 해라. 그래서 이제 예산을 반영을 하니까 사업은 하나인데 사업비가 2개가 돼버린 겁니다. 기형적으로. 그래가지고 총 451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면 이것을 그냥 우리가 썼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랬는데 사업은 또 2개이기 때문에 2개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집행이 안 되고 다음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말씀하셨듯이 사고 이월도 안 되고 하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인데 반납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국립 치매 요양원 정도는 하나 있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 보건복지부 주무부처에 가서 일단 우리 이 사업은 계속 하고 싶다.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하니까 보건복지부도 어쨌든 실적을 만들어야 되니까 좋다고 해서 이제 그 보건복지부 구두로 이제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구두로 동의해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 본래 이 사업이 불응이 되면 바로 반납 고지서가 날라와요. 근데 반납 고지서를 자기들이 보내지 않고 우리 정산할 때 이 사업 다 끝나고 정산할 때 그때 이제 반영해서 보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반납 고지서가 안 날라와서 지금 반납 안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거기 복지부 얘기는 공문으로 그것도 자기들이 명시해서 줄 수는 없다. 사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합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흔히 이런 방법을 씁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이거 안 하려고 이런 방식 안 하려고 하지만은 적극 행정을 하는 적극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해요. 이제 예를 들었던 것이 우리가 공공승마장 용안에 그 절대농지 전환이 안 돼가지고 농식품부하고 그것이 합의가 안 돼서 결국 사업 기간 내에 사업 다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런데 우리는 이 사업을 꼭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서 일단은 시예산을 편성을 반납하지만 편성에 써라 해서 그때도 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사업을 하셨고 이번에도 이것도 이제 의원님들이 이런 일부 문제점 있는 줄 아셨지만은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제가 봐도 어떻게 보면 참 우선 뭐 해프닝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것인데 그렇더라도 이 사업을 꼭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은 좀 높이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왜 꼭 그 건물만 했어야 됐냐? 다른 건물 알아봐도 되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곳 요양원은 노유자 시설이어야 되잖아요. 노유자 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기준이 갖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은 기존 요양원 중에서 찾아봤고, 물론 그 전에 일부 뭐 어디 교유가 판다고 그래서 교유도 알아봤고 일부 건물도 알아봤다고 하는데, 몇 군데를 알아보는 중에 이 그 사업주가 이 사실을 알고 자기가 이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반가운 마음으로 일단 그러면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이제 깨끗한 건물은 없죠. 뭐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시중에 있는 건물 중에 그 담보 안 잡히고 뭐 이런 사건 설정 안 된 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당연히 이제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특히 그 금액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거기서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런 것들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이제 소요가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다른 건물을 검토하는 이유는 일단 진행해 왔는데 그것이 종결이 매듭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건물을 알아보는 것이 좀 부자연스러워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중 지원했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그런 그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영문도 모르고 받아가지고 이제 항의하다시피 확인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라. 그리고 또 도에서 어떤 문제 있었는 거니? 육안한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처음에는 변경 내시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공문을 보내줘서 변경 내시 해줬어요. 근데 다음에 온 사람은 이것을 전액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라.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게 도에서도 혼선이 좀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담당자 바뀌면서 그래도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앞에 온 거고 뒤에 온 행정행위가 틀리는 그런 행위가 있었고, 우리도 그 당시에 이제 뭐 담당자가 바뀐 건 아니지만은 우리도 그 과정에서 좀 혼선이 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런 해프닝은 좀 있었지만은 이 사업이 마지막까지 마무리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일정대로 잘 해서 시가 직접 운영을 하든지 그래서 위탁을 하든지, 저는 현재는 위탁을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탁을 하든지 공립에 시립에 치매 요양원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치매 요양원을 꼭 성공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 건물이 이제 지적을 잘하셨는데, 이제 엘리베이터 새로운 건물이라 신축 건물이라 그 엘리베이터까지 잘 되어 있는데 수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수평으로 어르신들이 마당도 있어서 정원도 있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건물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지금 요양원으로서는 부적절하지 않냐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추가로 온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그것을 좀 정원을 확보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을 갖는데, 그 사업을 또 다른 사업을 해야지 이 사업에다 못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반납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안전진단은 이제 저희가 다시 설계를 할 때 당연히 이제 같이 들어갑니다. 이 안전진단을 해서 어르신들 안전한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그 사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혼선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잘 마무리를 져서 우리 시민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요양시설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이 주신 고견 잘 반영하고 참고를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